안녕하세요. 저는 K리그 의무위원장을 맡고 있는 제주나이트 팀 FC 주치의 이경태 정형외과 이경태입니다. 오늘은 우리 유소년들을 위해서 어떻게 이제 운동 복귀를 할 수 있는 기준을 정하는지에 대한 기본적인 얘기를 하고 또 스포츠학에서 아주 기본적인 얘기를 먼저 하면서 운동을 어떻게 복귀시키는지 이런 얘기를 좀 같이 해볼까 합니다. 먼저 스포츠학에는 원칙이 있는데요. 네, 첫 번째는 정확한 검사를 해서 진단을 정확히 하는 게 중요한데, 그래서 뭐 CT, MRI, 뭐 본스캔 같은 골주사 검사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해서 원인을 정확하게 찾는 게 중요하고요. 예. 그래서 좀 이건저건 검사를 많이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두 번째 원칙 중에 하나는 되도록 술하지 않고 재활 치료를 먼저 한다는 게 아주 중요한 원칙 중에 하나여서 수술을 즐겨하는 의사들은 좋은 스포츠 의사라고 그럴 수가 없겠죠. 그 다음에 수술이 여러 개를 해야만 되는 그런 상황에서는 되도록 최소의 수술을 해서 경기력을 보존하는 것 이런 것들이 이제 원칙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피로골절이 있는데 엑스레이는 잘 안 보이는 이런 경우에도 CT 같은 거를 찍어 또는 MRI나 본스캔 같은 걸 해서 정확하게 진단하는 게 중요하다. 여기가 이제 피로골절이 있는 부위죠. 예.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언제 수술할 건지 결정해야 되는데 이게 이제 뭐 우리 뭐 고3이나 중3 이렇게 3학년에서 학교를 옮겨야 되는 그런 시기에서는 굉장히 조심스럽게 해야 되는데 이게 힘줄인데는 6개월 전에 우리가 미리 해야 되겠고요. 그리고 뼈 같은 건 18개월 전에는 해놔야지 자기가 원하는 타이밍에 복귀할 수 있다는 거를 잘 명심을 하고 정해야 되고 또 하나는 이제 잘 아시겠지만 기부스를 많이 하면 일단 운동 범위가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기부스를 적게 한다. 뭐 이건 많이 알고 있죠. 그다음에 이제 상대적인 안정이라 그래서 뭐 우리가 이제 뭐 쉬어라 이렇게 얘기하면 스포츠학에서 쉬어라는 거는 보시는 것처럼 여기는 쉬지만 다른 부위는 다 이렇게 재활치료하는 이런 상대적인 안정이라는 그런 개념이 있다라는 거를 이제 먼저 아시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그래서 무릎팍에는 이렇게 보조기를 채우고 발목에서도 이런 작은 보조기나 큰 보조기 요새는 이제 수술하고 난 다음에는 이렇게 큰 보조기를 채우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졌고요. 기부스는 이제 거의 아마 안 할 겁니다. 그리고 이런 보조기를 통해서 운동 범위를 보존하고 빠른 재활을 시키는 게 일반적입니다. 간단히 좀 먼저 우리 유소년들을 위해서 해부학적인 얘기를 할 텐데요. 우리 이제 우리 몸을 이루고 있는 거에는 근육, 인대, 뼈, 힘줄, 연골 이런 거를 이제 우리가 할 때 근육은 어떻게 생겼는지 아시죠? 이렇게 고기 먹는 거. 인대는 잘 모를 거예요. 그런데 이제 발목 같은 걸 잡고 있으면서 거기에서 발목이 빠지지 않도록 도와주는 것들. 뼈는 뭔지 알죠? 이건 뭐 다치면 부러지는 거고. 힘줄은 이렇게 이게 아킬레스인데 아킬레스가 뼈에 가서 붙는 일명 우리가 떡심이라고 그러는 건데 고기 먹을 때 이렇게 하얗게 생겨서 이런 근육은 뻘개서 피가 많이 오는 거죠. 그래서 잘 낫는 거고 힘줄은 하얗잖아요. 이렇게 보시기에 그래서 하얗게 됐으면 이건 이제 피가 안 하기 때문에 잘 안 낫는 그런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골은 이렇게 물렁뼈라고 그래서 뼈가 있을 때 그 움직일 때 이게 닿지 않도록 해주는 꼭 마치 바돌 같은 그런 것들을 연상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우리가 이제 복귀할 때 있어서 손상의 형태가 급성 손상과 만성 손상으로 나누는데 되게 급성 손상인 경우는 뼈하고 근육이 찢어지는 그런 것들인데 이런 것들은 뼈도 붙은 거 아니고 근육도 이렇게 찢어진 다음에 그러면 이거 완전 회복되는 거라서 오히려 다칠 때 많이 아프고 시간이 좀 걸리긴 하지만 뭐랄까요? 복귀하는 시점에 있어서 다시 아픈 일들은 그렇게 많지 않을 수 있다. 물론 많이 다치면 뭐 안 되겠지만 그렇지만 이에 반해서 만성손상이라고 하는 힘줄 인대 손상이라는 거는 되게 과다 사용해서 힘줄 같은 게 찢어지는 손상인데 이렇게 되면 유연성 근력으로 복귀하지만 완전 복귀하는 거가 쉽지가 않다라고 하는 게 특징입니다. 그래서 운동 복귀에 있어서도 급성 손상은 복귀가 가능하고 이게 복귀가 잘 유지되는 거지만 만성 손상은 복귀가 가능은 하지만 좀 빨리 그렇지만 오히려 나중에 원래 상태로 복귀하는데 어려울 수 있다. 이런 것이 특징입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지만 근육뼈는 운동 복귀를 하려면 손상된 근육이나 뼈가 완전히 붙어야 된다라는 개념이 있어야 되고요.
만성화된 힘줄 인대의 경우에는 이걸 강화시키거나 유연성이 회복되는 거로서 완전 복귀는 어려운 경우가 많아서 어쨌든 기량이 좀 떨어지는 이런 경우가 많다. 이런 생각을 미리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어떤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재활을 하고 운동 복귀하고 시합 복귀하는지 이 과정 알아야 되는데 사실 운동 복귀 과정은 재활하는 과정과 일단 운동 복귀할 수 있는 시점과 그리고 또 시합에 복귀할 수 있는 시점 세 가지로 나누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치고 나면 발목이 삐었다라고 하면 그때 의사 선생님들이 들어가서 재활을 좀 시키죠. 재활을 시작하는데 이때 재활할 때는 이제 주로 통증을 없애는데 포커스를 두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일반인들도 여기 똑같이 하죠. 근데 이제 그다음부터는 스포츠의학 의사들이 개입으로 해서 뭐 스피드라든가 아니면 지구력, 각도 나오게 하는 이런 것들을 하게 하는 그런 과정이 운동 복귀 과정이고 그래서 이제 주로 운동장에서 복귀할 수 있는 과정을 도와주는 거고 그 다음에는 이제 이 순발력이나 스피드 같은 운동에 필요한 것들을 잘 만들어서 완전히 시합에 복귀하는 이런 것들을 이제 RTP 운동 복귀 프로그램이라고 하는데 이런 것들은 이제 여러분들이 같이 또 트레이너라든가 피지오라든가 또는 재활하는 분들이 들어와서 복귀시켜주고 최종 결정은 팀 주치라든가 또는 뭐 이런 같은 의사 선생님들과 상의하고 코칭 스태프과 상의해서 복귀하게 돼 있고요. 그리고 이제 복귀가 하더라도 되게 두 시즌 정도 유지해야지 우리가 이제 복귀가 성공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게 일반적인 생각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 중요한 원칙을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되는데요. 재활을 할 때 원칙이 먼저 이제 첫 번째는 다치고 나면 재활을 해야 되잖아요. 그 재활의 원칙은 순서가 먼저 처음에 발목이 삐면 이렇게 얼음 마사지 같은 거 해서 부종과 통증을 없애는 게 첫 번째고 그다음엔 이제 다시 아파도 못 움직이는 것들을 운동 범위를 완전히 다시 회복시켜야 되고 그다음에 약해진 걸 근육 강화 운동 시켜야 되고 그다음에 지구력 강화 어, 근력 강화된 다음에도 지구력이 강화돼서 완전히 운동 평형 감각 감을 회복시키는 것까지 해야지 완벽한 거다라는 것이 최근의 추세고 이제 꼭 여기 끝까지 해야지 나중에 자기 경기력을 완전히 회복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일단 뭐 우리 급성 손상과 만성 손상에 대한 어, 재활치료 내용을 해볼게요. 먼저 그래서 급성 손상이 있으면 발목이 삐었다라고 하면 이렇게 라이스 아시죠? 얼음찜질하고 안정 취하고 압박하고 다리 올리는 이런 치료를 먼저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그렇게 해서 다쳤던 손상이 먼저 가라앉도록 도와주는 시기가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다친 게 일정한 시간 동안 힐링 치료될 수 있도록 보정하는 시간이 있어야 되는데 옛날에 이렇게 기부스 했지만 요새는 이런 거 안 하고 스키부츠 같은 걸 하게 되죠. 그래서 발목을 삐었다 그러면 정도를 나눠서 1, 2, 3으로 나누고 1 정도면 고정 안 해도 되고요. 2, 3 정도 되면 3, 6주 정도 보통 하는데 보통 한 4주까지를 맥심 마지막 최대로 해서 이제 고정하는 기간을 갖는데 이때 이걸 제대로 하지 않으면 발목이 늘어져서 불안정성이 생기면서 저기 순발력 수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굉장히 이 치료를 잘 해야 되는 게 일반적입니다. 근데 잘 안 하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붓기를 빠지게 하는 게 처음에 중요한데 일기인데요. 이때는 염증을 제거하고 붓기를 빠지게 하는데 골든타임 중요한 시기가 3일입니다. 3일 내로 이걸 빼야 되는데 왜 그러냐면 이게 피부고 이게 인대고 이게 뼈인데요. 다치고 나면 이게 푹 뜨죠. 그래서 그 영도다리처럼 뜨는데 뜨게 되면 여기서부터 이제 늘어져 버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압박하고 그래갖고 이게 자기 위치로 붙게 해주는 거를 3일 내로 붓기가 빠져야지 이게 다시 내려가거든요. 이렇게. 이 시기가 중요하고 이때 붓기를 잘 빠져서 다시 원상 복귀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그 시기가 지나면 아까 얘기했던 운동 복귀 각도가 다 나오게 하는 작업, 각도가 나오게 하는 작업을 한다든가 강화 운동을 해서 다시 근력을 회복해서 이제 밴드 운동을 한다거나 아니면 이렇게 공대고 미는 이런 운동을 하면서 이때 나머지 붓기를 빼는 물리치료가 이 시기에 중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물리치료는 잘 아시는 것처럼 뭐 합tek도 될 수 있고 초음파 뭐 전기치료 마사지들이 있는데 이건 우리가 이제 예술이라고 그래요. 이게 하는 사람에 따라서 물리치료사라든가 우리 재활치료사들이 도와주는 거에 따라서 얼만큼 빨리 되느냐를 결정할 수 있기 때문에 복귀가 결정되기 특히 매우 중요하고 이거에 정통한 분들이 더 도와주는 게 좋겠죠. 근데 이제 온열 치료는 사실 급성선상에서 중요하진 않은데 되게 혈류 증가해서 이제 치료하는데 일반적으로는 지금 처음에 많이 다쳤을 때는 온열보다는 얼음 마사지가 훨씬 더 붓기를 빼게 하는데 중요하기 때문에 이거는 나중에 한 뭐 2, 3주 지나서부터 하는 걸로 이제 아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초음파라고 해서 이게 막 돌리는 거 있잖아요. 이것도 역시 열을 주는 거기 때문에 이제 좀 뒤쪽에서 하는 그런 치료고, 이거는 오래 안 하잖아요. 그 이유는 이게 깊은 곳에서 열을 주는 거기 때문에 이걸 너무 오래 할 수는 없고요. 그러면 이제 반응 제거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찔찔하게 하는 전기 치료가 이제 요새 뭐 시중에서 많이 나오는데, 이거는 그냥 통증 완화를 하는데 주로 목적을 두고 있고, 러시안 스티뮬레이션이라고 해서 근육과 운동시킬 수 있는 그런 좋은 방법이기 때문에 이걸 사용할 수 있고요. 선전에 보면 뭐 그 누구죠? 그저 레오나르도가 이렇게 거기다 붙여놓고 막 호나우도가 거기다 붙여놓고 막 그냥 이렇게 찔찔하게 하는 거 배에다 붙이고 하는데, 이게 근수축해갖고 위축을 방지시키면서 근 강화 운동시키는 그런 방법입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을 이제 잘 정리해야 되는데, 이때가 운동 평형 감각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버블보드라든가 미니 트램플린 같은 데서 밸런스를 잡기 시키는 이런 감 운동을 시키는 게 마지막 단계고, 여기까지 돼야지만 완전히 되는 거죠. 그리고 최근에는 이러한 이제 통증이 맨 처음에 중요하기 때문에 통증 없애는 방법에 충격파라든가 크롤라든가 관절내 주사라든가 뭐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죠. 하지만 이제 얼음 마사지도 굉장히 중요한 방법인데, 여기서 최근에 이제 뭐 충격파 치료가 많이 사용되는 방법 중에 하나죠. 통증도 없애고 힐링도 시키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3단계까지 간다면은 운동 복귀 기준이 있는데, 여기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아까 얘기했던 그런 재활 치료가 끝난다면은 운동 복귀를 하는데 어떻게 그걸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고 기준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근력이 한 80% 이상 나와야 되고, 이건 기계를 통해서 할 수 있고, 이제 손으로 힘을 측정할 수 있는데 이렇게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자극을 줘도 부종이 붓기 이런 게 없어야 되는데, 이건 되게 줄넘기 100번 시켜봅니다. 그래서 줄넘기 100번 해봐서 이런 자극을 줘도 붓고 아프지 않아야지만 이제 운동 복귀 기준이 되는 거고, 순서도 조깅, 그다음에 직진로 뛰다가 돌아뛰기 하다가, 그다음에 팔자뛰기 하다가 끊어뛰기 하다가 점프하다, 이런 방법으로 되게 이제 복귀시키는 기준도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운동 복귀 기준이 여기 시합 복귀까지 됐으면, 그 다음에는 이제 완전히 복귀시키는 경쟁할 수 있는 데까지 올라야 되는데, 그때는 순발력 스피드가 나와야 되잖아요.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이제 에, 여러 가지 걸 고려해야 되는데, 그 중에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축구 경기력은 뭐냐면, 결국은 운동 복귀 과정은 이제 축구 경기력을 증가시켜서 시합을 할 수 있게 하는 과정인데요. 축구 경기력을 유연성, 근력, 순발력, 스피드, 지구력이라고 하는 게 규정하는데, 그 중에서 순발력, 스피드, 그리고 지구력이 중요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그래서 되게 유소년의 체력 발달 시기는 이제 10세 때 성인의 체력 비슷하게 오고, 이때 기술의 10%가 완성되고요. 12, 13세에서 개인기를 이제 가르치고, 14세에서 근력 스프린팅이 나오기 때문에, 14대 중학교 한 뭐 2, 3학, 2, 3학년인가요? 이때쯤 되는 시기에서 이제 요 민첩성, 순발력이 나오는 시기이기 때문에 이때 이제 잘 해주는 게 중요하고, 16세쯤은 돼야지 이제 지구력 훈련을 시킬 수 있다고 합니다. 순발력이라는 거는 순간적으로 빨리 이제 움직이는 능력인데, 이게 뭐냐면 이제 결국 빨리 접고 우리 저 자동차가 급발소 갖는 그런 걸 해주는 시기라서, 상대팀이 밖에서 수비가 이걸 예측하지 못하게 갑자기 급발진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빠른 스피드로 방향전을 할 수 있는 능력, 즉 페인트 모션을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인데, 의학적으로는 이거를 스피드 또는 이제 신경 근육계 조화, 인대 안정성이라고 이제 우리가 설명하고 있고, 그래서 인대가 잘 있어야지만 그래야지만 이제 이런 순발력이 생기는 거죠. 대개는 선천적으로 결되고요. 후천적인 부상, 이를테면 뭐 발목을 여러 번 삔다든가 십자인대가 다치는 이런 손상에 의해서 감소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은 운동을 할 때 우리가 플라이매틱이라고 해서 개구리가 빡 뛰는 그런 운동들이 있죠. 그 점프, 그 상자각에서 점프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제 훈련시키는데, 되게 무산소 운동에 좌우되기 때문에 인터벌 훈련을 이제 우리가 많이 시키는 거죠. 그래서 우리 훈련 때 하는 이런 운동들이 결국 스피드 훈련하고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주 3회 정도의 근육과 운동, 플라이매틱 하는 것이 스피드 증가시키고, 지구력 훈련 자체는 스피드 아무 문제 없어서 운동장을 계속 뺑뺑이 뛰게 도는 거는 스피드와는 무관하고 그냥 지구력만 늘리는데, 지구력도 뭐 무시할 수는 없지만, 그렇다면 이제 최근 축구는 스피드와 관계되기 때문에 이런 플라이매트릭 운동, 점프 운동이 결국은 스피드 운동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지만 짧은 순간에 스트레칭했다가 팍 뛰는 이런 폭발적인 근육 수중에서 발견되는 플라이매트릭
운동이라는 거를 많이 해서 아마 우리 유소년 선수들한테 우리 코치 감독 선생님들이 이런 거를 많이 아마 시킬 겁니다. 그리고 이런 운동들은 되게 이제 숨이 탁탁 막히게 되는 무산소 운동에서 영향되기 때문에 훈련한 거를 계속 늘리는 짧고 굵게 하듯이만 숨이 탁탁 올리게 하는 걸로 이제 하는 훈련이고 더 많은 에너지를 발생시킬 수 있지만 젖산을 근육이 이제 일을 하면 젖산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피로하게 되기도 하고 손상이 나오게 되는 그런 일을 만들어요. 그래서 이런 훈련들을 시키는 게 일리노이 대학에서 만들었다 그래서 일리노이 순발력 훈련도 있고요. 그다음에 아약스 트레이하고 이제 우리 히딩크 감독이 와서 시켰던 이런 여러 가지 방법이 있고 이런 방법을 통해서 우리가 훈련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근육신경계 아까 얘기했던 워블브 같은 데서 감을 높이게 하는 이런 운동들을 시키는 것이 중요한데 그래서 결국은 여기 이제 인대들인데요. 인대가 다치게 되면 요 끝에 있는 감각 수용체들이 이제 요거 센서가 있어서 요걸 이제 감이 어떤지 가르쳐 주는데 이게 이제 끊어지고 되면 이게 변화되거든요. 그래서 다치지 말아야 되고 다쳤으면 잘 복원시키는 것들이 나중에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부상에 의한 관절 불안정성이 순발력을 떨어뜨리게 만든다. 그래서 옛날에 우리나라가 이제 많이 학원 스포츠에서 험하게 운동시켰을 때 이런 분들이 이제 프로에 가면은 골 결정력이 없는 그런 결정적인 이유가 되는 게 이런 것들이죠. 그리고 동시에 이런 순발력 이외에도 지구력을 키워야지만 결국은 운동에 들어갈 수 있죠. 시합, 그 경쟁에 들어갈 수 있는데 지구력은 이제 축구는 운동을 했다 안 했다 하는 운동이죠. 그래서 쉬었다 갑자기 뛰고 또 쉬었다 갑자기 뛰는 이런 것들 할 수 있는 축구에 아주 국한된 지구력을 만드는 그런 훈련을 시키는 건데요. 그래서 이제 그 운동 강도를 이제 심박수 가지고 측하죠. 그래서 심박수를 빡 올리게 해갖고 그냥 숨 딱 막히게 했다가 다시 쉬었다가 그게 빨리 회복되게 하는 훈련을 시키는 걸 하는데 이제 폴라라 그래서 가슴에다가 이제 띠를 차고 하는 이런 운동을 시키면서 이제 그걸 연습시켜서 요요 테스트라고 이제 히딩크가 시켰던 이런 방법들이 이제 기준이 되고 트레이닝 기준으로 이제 심박수가 해본 운동은 123 정도 분당, 저강도는 160, 고강도는 170인데 요거를 잘 조직해서 하는 트레이닝을 시켜서 결국은 운동 복귀를 결정하게 되는 겁니다. 아시죠? 이렇게 요새 이거 많이 하죠. 국가대표팀은 다 하는 것 같고 우리 프로팀들은 거의 다 하고 있고 이런 데이터가 나오면서 이런 거 가지고 이제 운동 지구력 향상을 우리가 확인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경쟁까지 결국 시합에 복귀했을 정도까지 되면 경쟁까지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됐으면 이렇게 해서 이제 운동에 다쳤던 게 재활하고 그다음에 운동을 할 수 있게 하고 그다음에 시합을 복귀시키기까지 됐었는데 이걸로 끝나는 건 아니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 상태에서 다쳤던 손상이 두 시즌 정도를 유지할 수 있는 정도의 상황을 만들어주는 게 중요한데 그렇게 하려면 이제 질환 자체를 우리가 이제 완전히 이게 운동 접게 되는 부상인지 아니면 이제 뭐 캐리어 엔딩이 되는 건지를 잘 먼저 확인하고 이를테면 뭐 아주 중대한 부상들은 운동하고 나면 그거 다치면 이제 완전히 접어야 되거든요. 이런 것들 먼저 우리가 이제 확인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시합 복귀를 1차 성공으로 나누고 이거는 이제 그냥 시합 복귀 가능한지를 보는 건데 이 복귀 지연을 언제 했는지 언제 뭐 몇 개월 했는지 6개월 했는지 3개월 했는지 복귀 시기는 자들 맞았는지 그리고 혹시 지연되는 사유가 뭐 있었는지 그다음에 복귀하더라도 과거의 수준으로 다치기 전 수준으로 올라갔는지 그래서 기량 손실이 있었는지 이런 걸 우리가 체크하고 그다음에 장기적인 성공은 시합이 계속 할 수 있는 두 시즌 이상 정도 시합이 가능할 수 있게 하는 걸 목표로 해서 우리가 시합 복귀 기준을 정하고 이걸 최종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부상을 당하게 되면 이거를 이제 부상 손상을 이제 분석하고 그다음에 얘가 무슨 운동을 하는지 그다음에 어느 포지션인지 이런 걸 다 확인한 다음에 그다음에 재활을 어떻게 할 건지 그다음에 운동 복귀까지 어떻게 우리가 그 훈련을 시킬 건지 그다음에 순발력 스피드 어떻게 만들 건지 이런 것들 완전히 다 해서 복귀를 시키는 그런 시도를 하는 것이 현재의 치료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자, 우리 이 강의가 여러분들 축구 선수의 생활에 도움이 되기를 바라면서 말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